네, 방송 보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이번 주 날씨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우에 폭염특보까지 이어지면서 끈적끈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기상정보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지금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중부 지역까지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건데요. 보통 이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 향후 3시간 내에 60mm의 비가 집중이 되거나 12시간 안에 110mm의 비가 예상이 될 때 기상청에서 발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 3시간 안에 집중이 되던 하루 안에 집중이 되던 이제 밤사이에 충청과 경북 지역의 좁은 띠로 길게 걸려 있었던 이제 정체 전선이 이제는 이 경기 남부와 강원도 지역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래도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충청과 경북 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아니라 경보 단계. 그러니까 3시간에 90mm, 12시간 안에 180mm의 비가 내릴 정도의 강한 강도의 비가 이들 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전면에서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호우주의보라고 하는데 아직 빗방울밖에 안 떨어진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빗줄기가 좀 더 굵어지면서 이제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 지역까지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오전 중으로는 좀 날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일부 지역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1단계 가동했던데 특히 안전을 기해할 지역 어딘가요? 오늘 오전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던 충청도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도 전북 북부 지역까지는 오늘 오전 중에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북부 지역의 춘천은 호우 예비특보가 이제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됐다. 그래서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비가 주말 내내 쏟아졌던 것 같은데 특징이 하나 보니까 유독 밤에만 쏟아지고 있어요.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밤에만 쏟아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야행성 폭우라고 좀 이름이 붙여졌던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밤에만? 특히 올해만 비단 야일성 폭우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이후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밤에 비가 집중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뜨기 때문에 지면으로 태양으로부터 달궈지는 열로 인해서 바람이 수평보다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수직적으로 미세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층 기류라고 해서 대기 한 1.5에서 3km 정도 부근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하층 제트 기류는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에어 커튼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하층 제트 기류를 타고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밤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취약 시간대이기 때문에 좀 비의 양보다도 피해 면적이나 규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비하기가 좀 힘든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낮에는 좀 그나마 좀 비가 안 오는 때가 많아서 활동하기 좀 좋은 면도 있으나 밤엔 좀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장마를 홍길동 장마라고도 하더라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럴 때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홍길동 장마라고 하는데 유독 좀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최근 날씨 정보를 좀 잘 들여다 보시면은 어떤 날은 강수 예보량을 이를테면 지난 주말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양을 예보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수량 그리고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의 예상 강수량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운 비구름이 추가가 됐을 때 양을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합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좀 이제 말이 좀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남쪽에 큰 고기압이 있고 우리나라 북쪽에 고기압이 있는데 두 개의 거대 산 안에 골짜기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비구름을 추가로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계속돼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체전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구름이 발달하는 것은 이 정체전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저기압 전면에서는 이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강한 수증기를 유입시키고요. 한 비구름이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후면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기압이 빠지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체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거의 장마 패턴이 아니라 정체 전선과 북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시키는 그런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분들 많은데 상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날씨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비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은 더위에 대해서도 걱정이게 되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상어가 출몰해 가지고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갑자기 왜 상황인데요. 상어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대기 중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보다도 해양의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동해안 지역은 보통은 서해나 남해보다는 바닷물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난류성 어종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방어라든지 올라오고 있다. 삼치라든지 이런 난류성 어종들이 많이 동해안에 분포되기 시작하니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상어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견한 상어의 수는 15마리 정도인데 15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 7마리가 발생한 거에 비해서는 2배나 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양 온난화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는 가두리망 그물망을 지금 과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지금 안전에 좀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수욕객들하고 좀 그렇죠. 분리시키기 위해서 막을 분리시키기 쳐놨다. 위해서 그리고 또 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파리 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안전에 대한 시설 조치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주말 사이에 또 보면은 이 장마 때문에 비 피해도 있었지만 이 폭염도 좀 많이 쏟아져서 가수 싸이 콘서트장에서 관람객들이 탈진하는 사태가 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대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도 많이 그렇죠. 해야 되고. 이 나중에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 사망자라든지 사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상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사회 안에서의 방제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 안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을 때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폭염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곳곳에 더 침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일반 대형의 어떤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도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생활 곳곳에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더운 날에는 좀 일정 좀 조율하거나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번 주 날씨 그리고 다음 주도 아마 다음 주는 좀 장마가 좀 늘어질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좀 잘 유의해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강수량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 동안은 30에서 8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텐데요. 이런 장마 전선이 중부와 남부로 오르내리는 현상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후부터 주 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강한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다시 장맛비가 세차게 시작이 될 거고 중부는 비는 그쳤지만 다시 폭염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비가 그칠 때는 비에 대한 만전과 좀 이미 발생한 호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는 동시에 폭염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이 되면은 다시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위의 폭염에 대한 대비와 함께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폭염도 다음 주에 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관객이 심장마비로 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콘서트장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좀 더 하나 좀 팁을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연락이 들어오네요. 일단 그 이제 콘서트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대해서 왜 물놀이장을 갔을 때도 이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건지 재밌게 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좀 주변을 살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콘서트장의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의 보통 이제 폭염이
폭염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노약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방법이 최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콘터스장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정 기간의 기온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안에서의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이제 시급한 그런 어떤 시스템의 마련이 앞으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뭐 온열 질환 계속 좀 말씀하셨고 대비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주말에 거치면서 너무 습해가지고 이거 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좀 팁을 주시자면 좀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습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내의 습도만 살짝 낮추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위가 왔을 때 좀 습도 조절만 잘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염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물을 그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이제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상당 부분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산되는 열뿐만 아니라 수분량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 섭취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밤에도 잠이 못 이루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나긴 하지만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의 컨디션 관리를 잘 통해서 이게 열사병인지 일산병인지에 대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폭염에 대한 건강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